암울한 도시를 가로지르는 전개밖에 알려고 나가게 미래를 향해 트로피켓 지구는 쌓인 여정 속에 우리 모두의 드라이브 함께 타고 가자 배터리 충전을 가는 힘을 파워 조용한 주행 세상이 믿드는 기수가 조신한 지겹게 위로 나가는 발걸음 사이버트럭 오너 전용 1년 무료 FSD 체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눌러주시면 제가 새로운 영상 올릴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소식들로 가득 준비했는데요. 특히 사이버트럭 오너분들은 귀 쫑긋하셔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와, 테슬라에서 깜짝 선물이 날아왔어요. 최근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군 소식인데요. 비파운데이션 시리즈 사이버트럭을 구매하신 분들에게 1년간 무료로 FSD 슈퍼바이즈드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혜택인지 아세요? 보통 FSD는 월 $99 구독 서비스인데 이걸 12개월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다니 간단히 계산해도 약 $1200. 우리 돈으로 150만 원 넘는 혜택이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 혜택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아시다시피 파운데이션 시리즈 사이버트럭은 이미 출고될 때부터 FSD가 번들로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일반 오너분들은 별도로 구독을 해야만 했었어요. 이번 프로모션은 바로 이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아닌 일반 사이버트럭 오너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시간 제한이 있다는 점이에요. 테슬라 앱에서 1년 무료 FSD 트라이얼이 준비됐다는 알림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6월 6일까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날짜 놓치시면 정말 아까우니까 캘린더에 메모해두세요. 그리고 정말 좋은 점은 뭐냐면 언제든지 취소해도 1년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한 달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해지했다가 나중에 또 쓰고 싶을 때 다시 켜도 무방하답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테슬라가 갑자기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업계 소식통에게 들은 바로는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 확보에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사이버트럭은 아직 테슬라 전체 차량 중에서는 정말 소수잖아요. 그러다 보니 FSD가 사이버트럭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사이버트럭을 타고 FSD를 켜고 도로를 달릴 때마다 매달 수백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주행 데이터와 센서 데이터가 테슬라로 전송됩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로 FSD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질 수 있는 거죠. 마치 게임을 더 많이 할수록 실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FSD도 더 많은 주행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사이버트럭 같은 독특한 차체와 높이를 가진 차량의 데이터가 정말 귀중하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오토스티어 사용 방식입니다. 이제 사이버트럭에서는 FSD를 구독하지 않으면 오토스티어 기능 자체가 비활성화된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차선 유지나 자동 차선 변경 같은 기능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FSD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FSD 없이도 기본 오토파일럿은 유지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테슬라 측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테슬라는 최신 FSD로 진입하고 차선을 변경하고 차간 거리를 예측하는 기능이 한층 안전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발전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 프로모션에 참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해요. 첫째, 테슬라 모바일 앱을 열어서 알림을 확인하세요. 둘째, 이어프리 FSD 트라이얼 구독 버튼을 터치해주세요. 셋째, 이제 자동 결제 걱정 없이 연말까지 마음껏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넷째, 원하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지금 바로 앱을 열어보세요. 스페이스X 수요 폭증의 스타링크 28기 증설. 자, 이번에는 우주로 시선을 돌려볼게요. 스페이스X의 최신 스타링크 소식인데요. 정말 대단한 발전이 있었어요. 5월 6일 밤 스페이스X가 팔콘 9 로켓을 발사해서 스타링크 693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번에 무려 28기의 위성을 저 궤도에 추가로 배치했는데요. 이로써 전체 스타링크 위성 숫자가 어마어마한 7,200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최근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전역적인 정전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때 수십만 명의 이용자들이 스타링크에 접속했어요. 그 결과 사용량이 무려 35%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상의 구리선이나 광 케이블이 끊어졌을 때 또는 산간 오지나 바다 한가운데 같은 음영지대에서는 위성 인터넷이 유일한 통신수단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산악지대 여행 갔을 때 경험했는데요. 일반 통신이 전혀 안 되는 지역에서 스타링크 덕분에 화상통화까지 가능했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죠. 이번 위성 증설로 더 많은 재난 지역이나 재해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통신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미래의 기술이 현실이 된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 분야도 경쟁이 정말 뜨겁습니다.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 AT&T나 T모바일 같은 통신 대기업들도 위성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스타링크는 여전히 규모와 운영 성숙도 면에서 한참 앞서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정말 차이가 크게 나는데요. 카이퍼가 아직 수백 기 정도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을 때 스타링크는 매주 수십 기씩 새로운 위성을 발사하면서 글로벌 커버리지를 확장하고 있어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정치적 군사적 수요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유와 함께 대체 위성망을 검토 중이고 독일 연방군도 자체 통신 위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가 이미 확보한 발사 경험과 운용 노하우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스타링크의 진짜 강점은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한다는 점이에요. 크리스티나 크루즈 같은 무인 해상 지역이나 사막 산악지대에서도 끊김없이 연결되니까요. 어떤 장소든 연결한다는 미션을 정말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셈이죠. 이번 미션 발사 장소도 흥미로운데요. 케이프 커네버럴의 런치 컴플렉스 40에서 이륙한 팔콘 9 로켓이 정확하게 계산된 궤도의 위성들을 안착시켰어요. 정말 놀라운 정밀도죠. 스페이스X는 이런 높은 발사 성공률을 바탕으로 앞으로 연간 수백 회의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은 곧 출시될 스타링크 70 시리즈에는 더 빠른 페이로드 트랜스퍼 기술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정말 기대되네요. 스타쉽 연 25회 발사 FAA 승인 획득자, 이제 우주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스페이스X의 또 다른 프로젝트인 스타쉽에 관한 정말 중요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지난주에 미 연방항공청 FAA가 드디어 보카치카 스타베이스에서 연간 최대 25회의 스타쉽과 슈퍼헤비 발사를 허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소식이에요. 이 승인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FAA가 진행한 환경 영향 평가에서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결정이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그럼 이번 결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연간 25회 발사 허가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건 스타쉽이 더 이상 실험용 로켓이 아니라 곧 상업 운용 단계로 진입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과거에는 스타쉽을 한 번 발사할 때마다 FAA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됐죠. 하지만 이제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스페이스X가 원하는 대로 발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됐어요. 마치 매번 부모님께 외출 허락을 받다가 이제는 정해진 규칙 안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된 것과 비슷하죠. 이 허가는 스페이스X의 비전과도 정확히 일치해요. 일론 머스크가 항상 강조했던 게 뭐였죠? 바로 로켓을 재사용하고 대량으로 발사해서 우주 접근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었잖아요. 연간 25회면 분기별로 6회씩 많을 때는 월 2회도 가능한 수준이니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 결정을 환영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남부 텍사스 환경정의연합의 크리스토퍼 바살투 같은 환경활동가들은 야생 해양 생태계와 리오그란데 강의 오염 그리고 소음 공해가 심각하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실제로 스타베이스 주변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로켓 발사 때 발생하는 연기로 인한 대기 오염과 진동 피해를 호소해왔죠. 그런데 FAA는 이런 우려에 대해 모든 평가 과정에서 소음 대기 야간 작업 영향이 모두 허용 범위 내에 있다고 결론이 났다고 밝혔어요. 다만 현지의 바다새나 거북이 산란지 보존을 위한 대책은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주 개발과 환경 보호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니까요. 또 하나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있는데요. 스타베이스 지역 주민들이 스타베이스 시티라는 이름으로 법인화 투표를 통과시켰다고 해요. 이제 운영위원 2명과 시장 1명을 선출해서 직접 공동체 규칙을 정하게 된다고 하니 스페이스X 임직원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정말 흥미로운 실험이 될 것 같아요. 마치 SF 영화에 나올 법한 우주 도시의 탄생을 목격하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앞으로의 일정도 궁금하실 텐데요. 25회 허가가 모두 소진되면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당장은 2025년 하반기부터 분기당 56회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 이번 달 말에는 스타쉽 시험 비행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여러분도 발사 생중계를 꼭 챙겨보세요. 제 채널에서도 자세한 분석과 함께 라이브 리액션을 준비할 예정이니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